네, 데이터 분석의 기초,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1주차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우리 수업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살펴봤었고요. 2주차 수업에서는 우리 책 1장에 이제 R이란 뭐냐, R의 장점들을 살펴봤었고, 2장에서는 이제 R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 RStudio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포지 클라우드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네, 3주차 수업에서는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변수와 함수, 패키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특히 변수 중에는 숫자 변수와 문자 변수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함수, 기본적인 통계 함수가 적용이 돼서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한 22,000개 이상의 패키지 중에 가장 우리가 유명한 ggplot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실습하는 것까지 다뤄봤고요. 우리가 이제 한 5분의 1 수업을 진행했고,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R에서 우리가 1차원 데이터를 입력했었는데 2차원 데이터 중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2차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 프레임 처음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R에서 우리가 직접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료를 숫자 변수, 문자 변수 합쳐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3주차 수업에서는 변수를 다룰 때 기본적인 숫자 변수, 그래서 하나의 숫자를 할당 연산자 이용해서 뭐 A, B, C, D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과 하나하나씩 입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숫자를 동시에 입력할 때 C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에도 다뤘는데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문자라고 해서 문자를 입력할 때 여기 같은 경우 이름이 문자가 되는데 문자를 입력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곁다운표를 이용해서 문자도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1차원 데이터식에 따로따로 숫자와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혹시 엑셀을 배워보신 분들은 행과 열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행은 케이스를 나타내고요. 각각의 열은 변수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고, 좀 더 이제 다양한 데이터 구조는 우리 책의 후반부에서 14장에서 11주차 때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행렬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 매트릭스라고 부르지 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냐? 이게 이제 우리 14장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행렬 데이터는 데이터의 타입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숫자면 다 숫자, 문자면 다 문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할 때는 숫자도 있지만 문자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숫자와 문자를 같이 담을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R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세 개의 행 1, 2, 3번은 아이디가 별도로 변수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케이스를 나타내고요. A, B, C, D 네 개의 열은 각각의 변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열은 우리 머신러닝에서는 attribute, 속성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행은 이제 케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행이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은 꼭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아니고 예시를 그렇게 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성별 남자, 여자, 남자, 연령 26, 42, 35, 학점 3.8, 4.2, 2.6, 연봉 2,700만 원, 4천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다양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입력할 거냐? 이걸 아래서 어떻게 입력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문자, 숫자 변수를 생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 우리 10년 전부터 빅데이터에 대한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한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했을 때 빅데이터에 도움이 되는 인공지능 방법이 뭐가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가 크다는 개념인데 데이터가 크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양을 얘기하고 원래 빅데이터 개념에는 양도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있고 그 형태가 정형이냐 비정형이냐 이런 이제 3V를 우리가 따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양만 따진다고 했을 때 빅데이터라 그러면 행이 많거나 행이 많다는 거는 이제 케이스가 많은 걸 의미하고요. 혹은 이제 열이 많은 거는 이제 변수가 많은 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4주차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다루는데 6주차 때 이제 데이터 가공에 대해서 다룰 때 데이터를 내 맘대로 이렇게 가공하는 방법 중에 가장 고급 스킬 중에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이 있고 그때 제가 이제 뚱뚱이 데이터를 만들어요, 키다리 데이터를 만들어요 할 때가 이렇게 키다리 데이터는 행이 많이 추가되는 데이터고 뚱뚱이 데이터는 열이 변수가 추가되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이 있다. 80억 인구의 성별과 연령만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행이 늘어나는 형태이겠죠. 그래서 1부터 80억까지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연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파악하면 전 세계 인구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리나라 5,300만 명 사람들의 성별, 연령, 학점, 연봉, 출신지, 전공 이게 우리 이제 9주차 때 다룰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에 보면은 한국 복지 패널 데이터에 보면 성별도 나와 있고요. 연령도 나와 있고 연봉이 나와 있습니다. 연봉과 직업과 지역이 나와 있어서 그때 우리가 다룰 내용이 성별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을까요? 연령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을까요? 직업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을까요? 지역에 사는 지역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런 데이터를 그거 말고도 뭐 종교 여부라든지 결혼 여부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붙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뚱뚱이 데이터라고 제가 이제 칭했고 이게 우리 교육학 학습 분석할 때는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 있다. 20명 아이들을 3월에 처음으로 반배정 받아가지고 3월 첫 주에 이제 아이들 기본적인 진단, 뭐 여러 가지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진단하고 그거를 매주 진단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옆으로 계속 붙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렇게 빅데이터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다룰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특정하게 우리 학교, 우리 학급만 다룬다 했을 때 이렇게 행이 많아지기보다는 열이 많이 많아지는 데이터를 다루는 걸 의미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아래서
입력해서 흔히 앞에서 우리 3주차 때 배웠던 할당, 변수를 생성하는 할당을 하면은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는 거고 거기다 함수를 패키지를 이용해서 함수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차 시 수업 때 직접 R 실습을 해볼 텐데 실습해 보기 전에 제가 한번 R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 3주차 때 배웠던 거 복습이기도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숫자 변수, 영어 변수, 영어에 대한 점수를 이렇게 입력할 때 어떤 함수를 쓴다고 했어요? 하나의 숫자를 입력할 때는 바로 입력하면 되는데 여러 숫자를 동시에 입력했을 때는 C 함수, 그래서 C 가로 열고 90, 80, 60, 70 주의할 점은 뭐다?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다. 마침표를 찍으면 숫자로 인식이 된다고 했죠. 90.80 소수점이 있는 숫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쉼표 대신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적어야지 4명의 학생의 점수. 그래서 이렇게 영어 점수.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영어 점수를 입력, 정확히 얘기하면 할당하는 우리가 이제 꺽쇠하고 대시 표현을 했는데 등호 표시를 해도 동일한 입력 할당자가 된다. 근데 이제 컴퓨터 특히 R도 시키는 것만 해요. 첫 번째 줄 영어 점수를 변수로 생성해라. 그럼 생성만 해. 생성이 됐는지 출력하려면 원래 이제 모든 프로그래밍에서 출력, 우리 헬로 월드 이걸 이제 출력해서 프로그래밍이 잘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하는데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명령문이 프린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인데 여기서도 프린트 가로 열고 잉글리시 가로 닫고 하면은 잉글리시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아래에서는 좀 더 간편하게 프린트 가로 열고 가로 닫고를 생략하고 그냥 변수 이름 잉글리시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해서 실행을 시키면 앞에 중괄호하고 1이 나오는 거는 인덱스입니다. 결과의 첫 번째 90이 첫 번째 나온 값이다. 지금은 4개 값밖에 없기 때문에 인덱스가 없는데 2줄, 3줄 되면은 2줄의 첫 번째 출력 값이 몇 번째? 뭐 만약에 10번째 값이다 그러면 그 중괄호하고 10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렇게 출력값을 다시 입력값으로 쓰려고 할 때 정확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 번호에 따라서 우리가 인덱스를 이용해서 걔를 다시 입력값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수학도 볼까요? 수학 점수 어떻게 입력하느냐? 수학 점수 C함수 이용하고 가로 열고 50, 60, 100, 20 가로 닫고 변수명 생성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고 한글과 영어 가능하고 띄어쓰기 안 되고 대소문자 엄격하게 구분한다. 대소문자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소문자로 많이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매스 똑같이 프린트를 해봤더니 50, 60, 100, 20이 출력되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3주차 때 배웠던 변수 생성 방법에 대한 복습이었고요. 이제 4주차 데이터 프레임이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보시는 샵 표시가 주석이죠. 잉글리시와 매스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 우리는 함수를 활용한다. 어떤 함수를 이용하냐? 문자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 띄어쓰기가 안 되니까 마침표에서 데이터 점 프레임. 오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중간에 왜 점이 있지? 아마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텐데 이 함수명 장명하는 법칙 중에 띄어쓰기가 안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대신해서 점을 찍거나 언더바를 쓰거나 아니면 낙타 기법이라고 해서
두 번째로 시작한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하거나, 근데 여기서는 이제 띄어쓰기 대신에 점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중요해요. 잉글리시가 먼저 오면은 나중에 출력될 때 영어 점수가 먼저 배치가 되고, 순서를 바꿔서 매스, 잉글리시 하면 수학 점수가 먼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 우리 이게 2차원 데이터도 역시 만들고 할당을 시키는데 그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인 df 언더바 중간고사 점수라고 해서 미드텀. 그래서 할당을 시켰더니 df 언더바 미드텀은 잉글리시, 매스. 아까는 1차원 데이터는 이렇게 가로로 쭉 나왔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떻게 돼 있다? 행과 열로. 우리가 별도의 아이디를 지정해 주진 않았지만 아이디가 1, 2, 3, 4.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동일한 학생인 경우는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코딩할 때 동일한 학생 순서대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점수는 1, 2, 3, 4로 코딩하고 이제 번호, 수학 점수는 4, 3, 2, 1로 코딩하면 매칭이 서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디가 없지만 아이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코딩을 한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제 반정보를 넣고 싶다. 실제로 그 4명의 학생이 2명은 일반이었고 2명은 2반이었다. 그럼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클래스라고 변수명을 만들어서 C하고 가로 열고 1, 1, 2, 2 가로 닫고 다시 프린트 생략한 클래스 변수를 쳤더니 112 이렇게 나왔죠.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다 합치고 싶은데 어떻게 합칠 수 있느냐? 이 이제 데이터 프레임하고 잉글리시, 매스, 클래스 이렇게 봤더니 순서대로 만약 클래스를 앞에 두고 싶으면 클래스, 잉글리시, 매스 하고 가로 닫고 하면은 반정보가 맨 앞에 오도록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데이터를 입력한 거냐? 우리 3장에서 배웠던 함수를 적용하는 거다. 베이스 패키지, 내장 패키지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 함수, 집중 경량 중에 산술 평균, 미인 적용해 봤더니 df 언더바 미드텀은 이제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고 달러 표시하고 잉글리시가 변수 이름이죠. 영어 점수의 평균, 4명의 평균 구해봤더니 75. 두 번째, 똑같이 수학에 대한 평균 및 가로 열고 df 언더바 미드텀 달러 표시하고 매스 가로 닫고 하니까 57.5.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면 제가 3주차 때도 이제 여러분들 다 왔다 했는데 정말 한 75%까지는 온 거예요. 2차원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특히 정형 데이터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거고 다양한 함수를 통계 함수를 적용한다는 것 뿐이지 패턴은 분석 패턴은 동일하다. 자, 이때까지는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했는데 야,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렵나 싶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한 거고 이게 이제 파이널, 실제로 데이터 프레임 입력할 때 이렇게 데이터 점 프레임하고 가로 열고 잉글리시 이퀄 C하고 가로 열고 90, 80, 60, 70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하고 이제 줄바꿈을 했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줄바꿈을 한 거고요. 줄바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행은 되고 그 다음에 매스가 들여쓰게 돼 있는데 이것도 들여쓰기를 하지 않아도 실행은 되는데 가독성을 위해서 들여쓰기 한 거다. 그래서 매스는 C에 가로 열고 50, 60, 100, 20.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닫고 쉼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이 변수와 변수의 구분을 쉼표로 해야 되는데 쉼표를 안 내는 경우. 마지막에 클래스는 클래스하고 등호하고 C하고 가로 열고
1, 1, 2, 2, 가로 닫고인데 여기는 쉼표가 없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가로 열었으면 가로 닫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이런 거 설명할 때마다 이게 되게 사소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뭐 되게 철학적이고 심오한 문제 때문에 실행이 안 되는 경우보다는 단순한 오탈자. 그래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코드 입력하는 걸 보고 입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얘기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우리 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의 목적이 데이터 리터러시 능력을 문해력을 키우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제 일환으로 코드 리터러시라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R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이 코드가 뭔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우리 비평할 수 있어야 되겠지. 이 코드를 이렇게 짜는 것보다 이렇게 짜는 게 낫겠는데 그럼 세 번째 내가 코드를 생성하면은 드디어 여러분들이 코드 리터러시를 갖추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할당자로 df 언더바 미드텀 하면은 앞에랑 동일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때 쭉 읽었던 방식처럼 한번 읽어보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백견이 불여일타 한번 직접 우리 실습 시간에 또 타이핑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혼자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습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텐데 한번 지금은 머릿속으로 지금 배웠던 내용들 쭉 정리하면서 데이터 프레임하고 C함수 이용해서 내가 1차원 데이터를 2차원 행과 열의 데이터로 입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과 열의 데이터로 입력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한번 그려지면은 여러분들 요즘 뭐 생성형 AI 이용해 가지고 코딩하는 게 되게 쉬워졌죠. 그럴 때 이제 할루시에이션의 효과를 방지하려면 정확한 프롬프트를 주면 좋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 주고 이렇게 R 함수 중에 데이터.프레임 함수와 C 함수 이용해 가지고 다음에 수학 점수, 영어 점수 등의 점수와 아이들의 이름과 성별 문자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리고 잘 만들어졌는지 프린트 함수 생략된 에서 프린트 해봐라. 이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책의 과제에서는 사과, 딸기, 뭐 이제 수박 이렇게 과일의 종류가 있고 과일의 가격이 있고 그 과일이 얼만큼 팔렸는지 판매량이 있다. 이런 이제 과일은 뭐 프루트, 가격은 프라이스, 판매량은 볼륨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이게 이제 판매량 데이터라고 해서 판매량 그렇게 이제 만든 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세일즈 원래는 이제 프린트 가로 열고 세일즈인데 가로 닫고 프린트는 생략돼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과, 딸기, 수박, 프루트, 그 다음에 프라이스가 1800, 1500, 3000, 볼륨이 24, 38, 14.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 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20개씩 되는 거예요. 100명 있으면 100개씩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야 이거를 R에서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은 우리가 2차 실수업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우리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데이터 분석, 이게 기초 시간이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과일 가격의 평균, 판매량의 평균 어떻게 할 거냐?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mean 함수 써가지고 내장 함수죠. sales 달러 표시 왼쪽에는 데이터의 이름, 달러 표시 오른쪽에는 변수 이름. sales 달러 price 하면 2,100원. mean 함수 써서 sales 달러 표시 볼륨 하면은 25개 이렇게 가격 평균과 판매량 평균까지 구해보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해보시고 3, 40대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데이터 프레임
이제 4주차 1차 시수업 가장 기본적인 이제 변수 만들기가 있었고 변수 만들기를 C함수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해가지고 거기서 min 함수 적용해서 통계까지 기본적인 통계까지 산출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보시고 우리 3차 시 때 한번 R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